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진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습관 만들기 하루 5분 습관 수업. 지은이는 요시 마사시, 옮긴이는 장은주,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제작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현대지성에서 무료도서 증정 10권을 추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구독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등 자신만의 습관에 대해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당첨되어 책을 받으신 분들은 양보해주세요. 가급적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담배를 끊어야지. 일찍 일어나서 오롯이 내 시간을 가질 거야 등등. 하지만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만 지나도 원래의 나쁜 생활 습관을 따라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요. 왜 계획대로 좋은 습관을 지속할 수 없을까요? 의지가 너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서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법, 그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하다 보니 계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유쾌한 일로 인식하도록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뇌를 속이라고 말합니다. 퇴근 후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 보기, 후식으로 커피 마시기와 같은 습관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좋은 일, 유쾌한 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 독서하기를 좋은 일, 유쾌한 일로 인식하도록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것을 좋은 일로 생각해서 계속하려 합니다. 즉, 습관을 만드는 일은 다름 아니라 좋은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일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 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도, 의욕도, 재능도 필요 없다. 이 원리만 알면 누구든 좋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운동, 다이어트, 공부, 업무 습관, 관계를 개선하는 말 습관까지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여 이런 습관을 기르고 그 효과를 눈으로 체험하고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뒤에는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하루 5분 뇌과학에 기반한 70가지 습관의 기술. 오늘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자꾸 과식한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 하나같이 흔하디 흔한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의 원인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의욕이 없어서도 아니다. 심지어 타고난 능력이나 성격 탓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습관을 들이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스스로 하기로 정한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습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습관이 전부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나는 습관 형성 컨설턴트로서 지금까지 기업 경영자부터 일반 회사원, 학생, 어린이까지 대략 5만 명에게 습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 그 과정에서 습관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만년 꼴찌였던 영업사원이 1등 영업사원으로 거듭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당당함을 되찾고, 삐걱대던 부부관계가 원만해지는 등 좋은 습관을 들여 자기다운 인생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습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일이나 공부,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습관은 든든하게 당신 편이 되어준다. 습관은 평생 도움이 되는 최강의 스킬이다. 습관을 만들 때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이 없어도 된다. 내가 전하는 방법은 실천하기도 매우 쉽다. 뿐만 아니라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타고난 뇌의 기본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나이나 직업, 학력과도 전혀 상관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5분만 투자하여 방법을 익히면 손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 5분 안에 원리와 방향, 비결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당신의 일상에서 적용만 하면 그만이다. 모든 것은 습관으로 결정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겪는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공부나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며 후회하거나 낙담하지는 않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상사와 사이가 껄끄러운 건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이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무심코 사회나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정적 감정이 솟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부정하고 싶은 기분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말이나 행동, 생각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타고난 능력이나 성격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갓 태어난 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구분되는가? 성격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를 가려낼 수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순진무구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재능이나 성격에 우열 따윈 없다. 단순히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어보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과 그렇지 못한 사원이 가려진다. 같은 상품을 다루고 같은 연수를 받고 같은 명함과 팸플렛을 갖고 다니는데 사람에 따라 영업 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영업 감각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상품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고객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고객을 위하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상품 소개 시간이 더없이 즐겁다. 설령 거절당해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살 기회를 놓치면 아깝다고 생각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한다. 한편 실적이 변변치 않은 영업사원은 미소를 짓고 있어도 왠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상품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거절당할 게 뻔하다는 생각에 고객과 대화할 때도 의욕이 없고 반쯤 포기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점점 표정이 굳는다. 만일 당신이라면 어느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사겠는가? 답은 명확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물건을 팔든 팔지 못하든 매일 미소로 영업에 임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절대 재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처럼 과거의 습관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지금의 내가 되었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다만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 후에 시작하자. 당신은 습관에 조정당하고 있다. 뇌에 각인된 기억들이 무의식 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평등하고 백지 상태다. 그런데 왜 나이를 먹으면서 차이가 생길까? 그 이유는 각인에 있다. 말문이 열리면서 주위로부터 넌 안 돼, 넌 못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라고 생각한다. 반복해서 귀에 들려온 말은 뇌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부나 운동을 할 때도 금방 포기하고 숙제나 연습을 습관처럼 미룬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넌 좋은 아이야, 넌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계속 들어온 아이는 자신을 좋은 아이,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로 생각한다. 공부나 운동도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과제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이 붙는다. 그 경험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운동하는 아이로 만든다. 타인에게 들은 말만 각인되는 것은 아니다. 난 안 돼.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한 말도 귀를 통해 들어와 뇌에 깊숙이 각인된다. 각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다. 이처럼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조정당하고 있다. 정말 귀에 들려오는 말만으로 사고나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 얄궂게도 우리 뇌는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진짜라고 고지고대로 믿는다. 우리 뇌는 진실과 거짓, 농담과 진담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그리고 형편없는 행동을 한다. 당신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더욱이 일정 기간에 걸쳐 오감을 통해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뇌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린 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 중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초등학생 때 수차례 반복하며 구구단을 외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2, 2는 4, 6, 5는 30 같은 계산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반복해서 귀에 들어온 정보가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무의식 중에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반복하여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이나 문구를 무의식 중에 외워 어느 순간 흥얼거렸던 적은 없는가? 이건 역시 무의식의 반응이다. 이처럼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정보는 행동, 말, 표정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꼭 이를 닦아야지라고 일일이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를 닦는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를 닦아야 한다는 정보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거나 흥얼거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짓는 영업사원은 그렇게 의식하고 미소를 짓는 게 아니다.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스스로 뇌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짓는 습관이 몸 전체에 밴 것이다. 고객은 그런 영업사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타고난 자질이나 성격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전부 뇌에 각인된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잠재의식으로 생긴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단순히 동작이나 행동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습관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나 역시 꾸준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32세의 나를 바꾼 만남. 지금에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난 척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뭘 하든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쁜 습관만은 꾸준했다. 도박을 하거나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위에 마구 화풀이를 하는 등 나쁜 습관만 몸에 배어 있었다. 당연히 인생이 순탄할 리 없었다. 20대에 야심차게 창업을 했건만 하는 족족 실패로 끝나며 어이없이 도산하고 말았다. 빚만 가득하는 채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주위 사람들만 들볶았다.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갔다. 그런 나를 바꾼 것은 32세에 참가한 한 세미나였다. 나를 걱정했던 지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추천해준 그 워크숍에서 나는 처음 습관의 힘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당시 워크숍에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60세 남성이 있었다. 그에게는 매일 엽서를 쓰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재혼했는데 상대도 재혼으로 10대 딸이 있었다. 딸은 사별한 친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터라 새아버지인 그를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는 당시 거친 학생들이 많아 퇴학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딸이 걱정된 그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매일 딸에게 엽서를 쓰기로 했다.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딸에게 매일 엽서를 썼다. 내용은 그날그날 달랐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항상 같았다. 널 믿어. 이 말에 애정을 듬뿍 담아 그는 엽서를 계속 썼다. 딸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졸업까지 3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엽서를 보냈다. 그리고 맞게 된 졸업식 날, 딸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맙다고 말해주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진짜 부녀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매일 같은 것을 하기로 하고 계속하는 데에는 어쩌면 굉장한 힘이 있을지도 몰라.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습관의 힘에 눈을 뜬 순간이었다. 이 체험을 계기로 나도 뭔가를 계속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예전에 서점에서 봤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어떤 책의 광고 문구였던 것 같은데 순간 내 눈을 멈추게 했던 말이다. 나아줘서 고마워요. 이 말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나는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유산과 사산을 4번이나 겪으며 고생한 끝에 5번째 임신으로 나를 낳으셨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를 낳으셨는데 나는 감사는커녕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잖아요 하며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다. 그랬던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에 이런 말을 써보았다. 어머니, 목숨을 걸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살 테니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매년 새해 첫날 어머니 앞에서 읽기로 했다. 처음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머니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어머니께 직접 읽어드린 건 단 2번뿐이었다. 그 후론 어머니 영정 앞에서 이 말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더불어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도 깨달았다. 지하철이 제 시간에 와서 회사에 늦지 않아 고맙다. 깨끗한 회사 복도를 보니 청소해 주신 분에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 텄다. 어느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라는 말이 떠올랐고 그 말을 실천하고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꿈을 이뤄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습관 형성 방법을 전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 외에도 내가 마음먹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 몇 가지 있다. 벗은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한다. 상대의 눈을 보고 인사한다. 날마다 매일 매거진을 쓴다. 작은 일이지만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중요한 습관이다. 나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그분처럼
한 사람에게 100일간 엽서를 쓰는 습관도 이어가고 있다. 신세진 분이나 고마운 분에게 마음을 담은 엽서 한 장을 보낸다. 매년 새해 첫날 아이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나의 습관이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종이에 써서 직접 읽어준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희가 중학생 때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단다. 평생 그런 말을 듣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 테니 너희도 알차게 살아가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인 내가 사소한 일로 좌절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다. 매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읽어줄 때마다 아이들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다고 생각하도록 살아가자는 마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습관은 살아가는데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되는 일 하나 없이 일도 인간관계도 나라까지 떨어졌던 나조차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나이나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매우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 매우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일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마음에 드는 것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한다. 설령 작은 습관이라도 처음부터 꼭 해야 한다고 스스로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계속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은 어떤 습관이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긴다. 그것은 뇌가 계속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다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편도핵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불쾌함이라고 여기면 웬만해선 그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무언가를 계속한다기보다는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해본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 시작한다고 하면 왠지 설레지 않는가? 작은 습관은 계속하기 이전에 일단 해보는 데에 가치가 있다.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좋으니 스스로 약속을 해보면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본성을 만날 수 있다. 가령 신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해보면 의외로 계속 잘할지도 모른다. 처음 한 주 동안은 잘했지만 8일째부터는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첫날부터 좌절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으니 일단 해봄으로써 과거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그 일에 몰두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성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결국 그대로 인생을 걸어간다. 무의식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자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가치가 있다. 오늘부터 계속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해보는 것이 습관 형성의 열쇠임을 기억하자. 문턱을 낮춘다. 복근 운동은 한 번, 일기는 한 줄이면 된다. 습관을 형성할 때 절대 완벽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완벽은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방해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기로 했다고 하자.
의욕에 넘쳐 멋진 일기장을 사왔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는 양식의 일기장이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나는 것을 전부 다 써도 페이지는 절반도 메워지지 않는다. 달리 쓸거리가 없을까 머리를 아무리 싸매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난 안 돼. 한 페이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다니. 갑자기 일기 쓰기가 싫어진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부터는 일기장을 펼칠 마음도 사라진다. 모처럼 산 멋진 일기장은 서랍에 콕 박혀 2번 다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완벽주의자의 흔한 좌절 패턴이다. 하루 한 페이지짜리 일기장이니까 반드시 하루 한 페이지를 가득 메워야 한다는 이상적인 패턴에 집착하여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일기를 반드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반 페이지를 쓰든 3분의 1을 채우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도저히 쓸거리가 없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다. 오늘은 딱히 쓸 게 없는 하루. 이렇게 쓰면 된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쓰는 것이 일기인 만큼 단 한 줄만 쓰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일기를 계속 써가면 오늘도 썼구나라는 성취감을 쌓아갈 수 있다. 습관을 형성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문턱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복근 운동이라면 매일 30회가 아니라 1회라도 괜찮다. 공부라면 매일 문제집 2페이지씩이 아니라 한 문제라도 괜찮다. 러닝이라면 매일 30분씩 달리지 않더라도 러닝화를 신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출발이다. 이 정도로 문턱을 낮춰보자. 물론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하다. 도저히 의욕이 나지 않거나 졸음이 쏟아져 손을 쓸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한 줄이라도 괜찮고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계속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감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복하지만 습관을 형성하려면 무엇을 계속할 것인가 보다는 무언가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성취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 습관을 형성하고 싶다면 목표 달성보다는 성취감을 우선하자. 오래 계속하는 습관은 이렇게 만든다.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행동 습관. 이 각각의 역할을 숙지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뇌와 습관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뇌는 즐거운 일은 계속하고 즐겁지 않은 일은 계속하지 않는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유쾌하다고 판단하면 접근 반응을 일으키고 불쾌하다고 판단하면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 우뇌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그리면 좌뇌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든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뇌의 성질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 형성의 비결이다. 이번 장에서는 뇌와 습관의 연관성을 더 파고들어 뇌의 성질을 이용하여 좌절하지 않는 강력한 습관을 만드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 전에 먼저 습관에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다음 4가지 분야별 습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입력 습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한다.
언어 습관. 어떻게 언어화할까? 입력으로 얻은 정보의 이미지를 언어로 전환한다. 사고 습관. 어떻게 사고할까?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 행동 습관. 어떻게 행동할까? 사고를 행동으로 옮긴다. 또 사고 습관에는 확신 습관과 착각 습관이 포함된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네 가지 중 대부분 행동 습관에 해당한다. 일찍 일어나기, 신발 가지런히 놓기, 일기 쓰기 같은 습관은 모두 어떻게 행동할까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언어화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행동 습관을 바꾸려면 그 전에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착각 습관으로 고정관념의 힘을 이용하여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습관을 익힘으로써 강력한 행동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행동 습관도 얼마 가지 않아 꺾이기 쉽다. 물론 행동 습관부터 바꾸는 방법도 있다. 3장에서 소개한 먼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단 시작한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행동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가? 행동으로 입력된 것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언어화하거나 말로 했는가? 행동 이후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의 형성에는 뇌의 성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그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루 5분 습관 만들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